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새로운 뉴스와 정말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는 촉법소년 사건이 일어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특히 이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꼭 생각을 나누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철도 노조가 결국은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2월 5일, 다음 달 5일 날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KTX와 일반 열차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일부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수인 분당선, 경의 중앙선, 서해선 열차 지금 보시는 해당 내용이 전부 다 총파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12월 5일 총파업에 앞서서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일상생활 보내시는 데 지장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졌다고 해요. 내년 1월 대출을 받으려 벌써부터 오픈런을 한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뭐 맛집 오픈런 한다, 명품 오픈런 한다 이런 얘긴 들어봤어도 은행 오픈런을 한다는 말을 들을 날이 이렇게 실제로 올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뭐 때문에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냐? 한번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올해 주택담보대출 물량은 전부 소진된 상태다. 이게 정확하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대출 총량제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총 금액이 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올해 나갈 금액들은 다 소진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많이 눌러 막고 있습니다. 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새로 리셋을 하는 게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한 거죠. 새해 종이 치면 다시 시작을 하니까, 잔금 지급일 6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놓자. 그러면 새해 종이 치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가서 대출을 받자 해서 지금 오픈런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오픈런을 벌이는 또 이 밑바탕에 뭐가 있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에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내년 7월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냐? 현재 1년에 1억 원을 번다. 연소득 1억 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 30년 만기 분할 상환이라고 했을 때 현재 DSR 2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한도가 6억 6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년 7월이 되면 3단계로 올라가면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5억 5,600만 원,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5억 9,400만 원으로 대략 평균 1,500만 원 정도 대출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리미리 뛰어가서 지금 대출 받으려고 눈이 빨개져 있는데요. 단순히 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에 시행이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뉴스를 조금 더 봤어요.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팔 걸.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자,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서울 아파트 매물입니다. 매물이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팔려고 지금 많이들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니 이상하다. 이렇게 팔려고 많이 내놓으면 뭐 집값도 떨어지고 이래야 정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이기도 하고 자, 또 다른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적금 금리만 줄줄이 내린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행 유지를 하고 있거나 조금 뭐 올라가든가 뭐 이러고 있는데 예적금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은행이 아무리 돈 버는 게 좋아도 그렇지 대출 금리가 높으면 예금 금리도 높아야 정상 아닌가? 이거 완전 양아치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한번 제가 저 나름대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봤어요. 자, 먼저 매물은 차고 넘치는데 가격은 안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이게 1번. 두 번째, 대출 금리는 높다. 그런데 예적금 금리는 낮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대출이 나간 물건들이 지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대출해줄 그런 대출 상품들도 은행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위험성이 크다.
우리가 저렴한 금리에 빌려주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적금 금리 역시 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출로 나간 상품들의 가치가 온전히 유지가 되어야만 예적금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놓을 건데, 대출에 나간 상품에 대한 가치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내리질 못하죠. 은행이 어떤 놈들입니까? 전 정권이나 뭐 전전 정권이나 언제든 나라가 망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 니네 이거 어떻게 할래,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절대 대출에 대해서는 돈 벌 것 같으면은 빠꾸 없이 달려드는 애들이 은행이에요. 그런 은행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 GDP 성장률이 IMF에서 대한민국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매월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더 풍요로워지긴 힘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총액만 어떻게 늘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주 목적보다 투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싸게 팔지를 못해요. 싸게 팔지를 못하니까 매물은 차고 넘치는데 가격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싸게 못 파냐? 아, 이거 팔아도 싸게 팔면 빚을 다 못 갚아요. 그러면 파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빚이라도 갚으려면 싸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은 차고 넘치는 거고, 예적금 금리는 낮은데 대출 금리는 높고, 나라의 성장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은 눈앞에가 절벽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일단은 달려가고 있고, 오픈런까지 하고 있고, 시한폭탄이 이미 많이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규로 어떠한 투자 목적이 들어간 주택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움직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를 마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매우 화가 나는 영상입니다. 매우 화가 나는 이야기고요. 아우, 돈 주면 되잖아요. 촉법 중학생들, 초등학생 집단 폭행 뒤 당당하다. 아우, 이것들 진짜 성질 같아서는 가서 그냥 꿀밤 한 대씩 쥐어 박아주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차마 영상을 그대로 퍼오진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초등학생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JTBC 방송에 가시면은 해당 영상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영상입니다. 아, 촉법소년이 뭐냐면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입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이 학생은 초등학생이고요. 옆에 서 있고 깔깔거리고 이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학생들은 중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 중2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촉법소년이거든요. 그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중학생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 녀석들을 잡아다가 뭐라고 하고 조사를 하니까, 가해자, 중학생이죠. 가해자는 나는 촉법소년이다. 처벌할 거 있으면 해라. 돈 주면 되잖아. 이렇게 굉장히 떳떳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가해자 부모 역시 그나물에 그 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가해자 부모 역시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합니다. 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제가 더더욱 이렇게 화가 나는 건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내 새끼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늘 강요합니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지 말아라. 다른 아이들 마음 다치는 말 하지 말아라. 그래야 네 마음도 안 다치고 네가 몸이 상할 일도 없는 거다.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많은가 봐요. 촉법소년, 중2. 과연 중2가 촉법소년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촉법소년 나이가 딱 지나면요,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이 매우 줄어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어리다고 모를까요? 우리 성인들 막 화가 나도 서로 주먹만 들지 때리진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처벌받을 걸 아니까 못 그러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촉법소년 관련된 법안 개정이 너무너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만 14세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이 수준까지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애들 진짜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더라도 정말로 얘네들이 동급생이나 아니면 더 어린 아이들을 물리적인 가해를 가했을 때 다치는 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촉법소년 관련된 나이를 대폭 낮추고 그만큼 법적 책임을 물게 하면 얘네들도 안다니까요. 어려도 다 알아요. 대신에 뭐 안전장치로 뭐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는 뭐 그런 안전장치 정도를 남겨두더라도 처벌은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분노가 절절 끓어오르는 촉법소년 관련된 뉴스를 전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은 제가 몸 컨디션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힘들고 말을 많이 버벅인 것 같아요. 그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주변에 갑질이라든지 황당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